7월 1일 서울시는 대대적인 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했죠. 그래서 버스 요금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지고 노선도 다 달라지고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 서울 시민의 약 75%가 만족한다 이런 응답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을 벤치마킹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큰 성과가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또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제6대 서울시의회에서 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시다가 이번에 제7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에 당선되신 이한기 위원장 모시고 앞으로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 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위원장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7월 12일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박지웅 신임 의장의 진행하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결정되는 가운데 서울시 교통을 책임질 교통위원장 자리는 이한기 의원이 맡게 되었다. 이한기 신임 교통위원장은 6대 의회에서도 교통위원으로 활동한 저력을 갖고 있다. 그 누구보다도 서울시 교통 환경을 꿰뚫고 있는 그다. 그가 지난 4년간 교통위원 활동을 하면서 꼽는 공과라면 2004년 7월에 있었던 대중교통 체계 개편, 1년의 과정을 치르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다 쏟아볼 각오가 새롭다. 앞으로 4년 동안 교통위원회 가족들은 한몸 한뜻으로 뭉쳐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으로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셔서 서울시 교통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두 발이 돼지고 있는 대중교통, 좀 더 친근하고 실속 있는 교통 서비스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이한기 교통위원장에게 들어보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이제 시의회도 개원했고 게다가 또 교통위원장이라는 중책도 맡으셨고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5월 30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제7대 서울시 원구성을 위한 선거 관계로 그리고 원구성이 끝난 후에는 임시 준비 관계로 좀 바빴습니다. 네. 그 예기치 않았던 그 집중호우로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부서인 지하철 건설 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현장인 안양천 뚝 붕괴 사고로 인해서 맞아요. 예. 그 양평동 일대가 그 수해를 잇는 이런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속 대책 문제라든지 수해 복구 문제 때문에 좀 바빴고요. 또 그 서울시 의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그 강원도 인제 지역에 그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네. 일도 있었고, 예. 또 소관부서인 그 지하철 공사라든지 도시철도공사 또 지하철 건설 본부를 방문해서 업무 보고 및 현황 보고를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의원 세미나다, 연찬회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좀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네. 가뜩이나 뭐 하실 일도 많은데 게다가 수해까지 겹쳐가지고 더 바빠지셨는데 이번에 교통위원회 위원장 되셨는데 교통위원회 위원장도 경선 통해서 뽑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분 나오셨어요? 2분 나왔었습니다. 이 위원장님 합해서 예, 예.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지금 52대 43으로. 박빙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했겠습니다. 예. 뭐 때문에 당선됐다고 보세요? 지난 6대에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고 또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취득한 바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지식을 서울시 교통위원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교통위원장에 출마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4년간의 경험을 아마 다른 분들이 높이 사준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예, 있겠군요. 예. 교통위원장으로서 좀 뭐랄까요, 소회랄까 앞으로의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예, 예. 우선 한 말씀, 인사 말씀 삼아 듣겠죠. 예. 지난 4년간 교통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고 빠른 서울시 교통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의원 축구단 활동도 하시고 의원 축구단 앞장서 이끌고 계시다고 그래요. 예, 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6대여서 7대에서도 의 축구단을 좀 구성을 해서 예. 의원들 간의 친목, 도모,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통해서 네. 동인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의정에 반영하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축구단 말고 다른 또 스포츠 클럽들이 또 있나요? 좀 골프 클럽이 있고요. 있고요. 또 테니스 클럽이 있고, 테니스 클럽. 3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그 의원 축구단에는 몇 분 정도가 함께 하시나요? 지금 한 30여 명 됩니다. 전체 의원의 한 30%. 예, 그렇습니다. 자주들 모여서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 예.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끼리 친선동도 하지만은 동호인 클럽이라든지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을 초청을 해서 예. 하게 됩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적이 괜찮아요? 그때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6대 때는 상당히 실력이 괜찮은 의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조기 축구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예. 있고 그러기 때문에 7대에는 아직 그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아직 경기를 안 해보죠? 예, 안 해봤습니다. 이한규 위원장님 포지션이 어디세요? 저는 백입니다. 아, 든든한 백을 예, 예. 본격적인 우리 시 교통 문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예, 예. 지역구가 강서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혹시 강서구 주민들이 우리 출신 의원이 교통위원장 됐으니까 딴 데보다도 강서구 교통 사정이 제일 먼저 좋아지겠다. 예, 예. 혹시 이렇게 기대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지역분들은 강서구만 잘해주는 거 아니냐 이러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구에서 출마했으니까 그 지역구 구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의원은 서울시 시의원입니다. 한 지역을 위한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의 정책이나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니겠는가.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은 안도 굽는다고 그래도 강서구에 한 번 더 들여다보시는 거 아닌가요? 알겠죠. 최선을 다해야죠. 예, 예. 자, 이제 우리 서울시 교통 문제로 본격적으로 말씀 듣도록 예. 하고요. 그 전에 먼저 교통위원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대중교통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내어 가능한 최상의 편리함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한 교통위원회의 노력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2004년 교통체계 개편이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와 버스 준공영제, 스마트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등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들이 많아 초반엔 흥선을 빚기도 했지만 적응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늘기 시작한 게 사실이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하니까 편해졌어요? 갈아탈 때 환승되는 게 훨씬 다니기도 편하고 더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에에 비해서 가운데로 다니니까 차가 막히지가 않아가지고 빨리빨리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세계 대중교통협회 소속의 전문평가단은 우수 정책 인증서를 전달하며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 합격점을 주었다. 각 도시의 교통 관계자들의 견학에 이어 상폭도 터졌다. 서울시의 추진력과 용기에 모두가 후한 점수를 준 것이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이번 7대 교통위원회에서는 그 문제점을 개선해 으뜸 대중교통 체계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중교통 체계가 큰
틀에서는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빠르고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시 교통문화 정책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을 웃음 짓게 하는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 만들기. 교통 선진국의 그날이 올 때까지 그들의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 말씀 들었습니다만 이제 큰 틀은 좀 짜여졌고 이제 남은 과제는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손대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완벽하게 정착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하나하나 짚도록 하고요. 예. 그 전에 교통위원회, 서울시의 상임위원회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9개 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인기 상임인가요? 깊이 상임인가요? 교통위원회가 인기 상위는 아니면 상위 상위면은 됩니다. 한 3등 안에 듭니다. 예, 3등 안에 듭니다. 예. 교통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랄까? 짤막하게 좀 소개해 보시죠. 예. 교통위원회는 많은 위원들이 활동하고 싶어하는 위원회입니다. 인기가 높은 편에 속하죠. 교통정책의 성공은 시정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누가 듣기를 교통정책하고 주택정책을 성공을 하면은 성공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정책이 비중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책이고 그렇죠. 또 이러한 현안적인 정책 문제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위원회가 교통위원회입니다. 때문에 교통위원들의 일상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통위원회에 모두 몇 분의 의원이 계십니까?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그 13분이 전부 다 교통 전문가들은 아니실 텐데 교통 문제는 아무래도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있죠. 예. 예. 우선 교통위원회 구성 분포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예. 지금 교통위원회에 13분이 있습니다만은 재선 이상이 7분이시고 네. 또 6분이 초선입니다. 재선 중에는 전국대에서 교통위원회 활동하시는 분이 3분이 있고 네. 또 초선 중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4명이 있습니다. 예. 전문가입니다만은 노력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의 접견, 또 의원 상호 간의 그룹 미팅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장감을 익히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러려면 예. 혹시 이 위원장님 오늘 이 방송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습니까? 저는 승용차를 타고 승용차 타고 왔는데요. 오셨어요? 예. 평소에 지하철이나 버스 한 번도 안 타시고 혹시 지하철 버스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지하철의 그 기관사하고 동성을 해서 여러 차례 그 현장을 같이 그 기관사하고 운전하는 그 현장을 타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기관사하고 함께. 그래서 그 지하 터널 갱내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또 그 기관사들에 대한 애로사항 또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6대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또 의정에 반영하는 이런 역할도 했습니다. 네. 지하철만 말씀하셔서 버스나 택시 기사분들이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택시 쪽도 그렇고 버스도 기사들한테 그게 2004년 교통 체계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네. 그 버스 운전 기사들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열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겼었는데 2004년 이후 대중교통 체계 개편된 이후에 그
그 기사들의 대우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서비스도 많이 향상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지금 기사들이 2004년 대중교통 체계 개편 전의 애로와 이후의 애로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죠. 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대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환경 개선 문제라든지 지금 간접적인 서울시의 보안 대책, 예를 들어서 뭐 주차 문제라든지 그 장애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네. 것이 기사들의 뜻이고 택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워낙 어렵다고들 택시 하셨으니까. 기사들 대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지금 뭐 연봉을 따진다고 하면은 1년에 한 1,500만 원, 2천만 원 미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생계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시 회사에서 기사를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피합니다.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30% 정도가 결실하고 있어요. 네. 택시가 서 있는 상태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들도 어렵고 기사들도 어렵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배려를 듣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봐라. 왜냐면은 지금 버스 같은 경우 2004년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에 재정적인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럼. 상태거든요. 예, 예. 뭐, 이 뒤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네. 택시 쪽에는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급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이제 이거 하나의 사회 문제가 좀 시정 어떤 대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그리고 또 뭐 택시 요금의 자유화 여러 가지 거론은 됩니다만은 실로 꿰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단계 같거든요. 지금 택시가 지금 뭐랄까 상한제라고 할까 TO라고 할까요? 지금 90년도에 책정해서 서울시 택시 상한선이 지금 7만 대로 돼 있거든요. 예, 예. 7만 대로 돼 있는데 당시에 승차의 대수가 지금 절반도 안 될 때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서울시 승용차가 280대, 2005년도 기준할 때 280만 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통안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지하철이 지금 8호선 공호선 공사가 그렇죠. 지금 2008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또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라서 승객이 버스로 이동되고 맞아요. 이런 관계인데 택시 숫자는 90년도나 지금 똑같이 묶어놓은 상태니까 택시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 얼마 정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7만 대에서 5만 대로 줄인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사주들이 그냥 택시를 줄인다고 하면은 순수하게 응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 서울서 재정적인 투자를 해서 그걸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산 문제도 예,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택시 문제 그 핵심을 좀 짚어주셨거든요. 예, 예. 해법을 꼭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예. 하면은 택시 요금에 대한 자유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교부에서도 얼마 전에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검토하고 있다. 네, 지금 검토한 게 아니라 시행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걸 정부와 서울시가 50%씩 해서 한 대당 2,3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예, 예. 근데 영세한 용달차라든지 화물차라든지 경유 차량을 이용을 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분들에게 일률적으로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시킨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추진이에요. 예. 자, 뭐 굵직굵직한 현안들은 좀 대략 짚은 것 같은데 교통위원장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교통위원장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 말이죠. 꼭 이것만큼은 바로 잡겠다. 한 말씀 좀 듣도록 하죠. 제가 교통위원장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꼭 해야 될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 아까 예. 말씀드렸던 버스에 대한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그 개편. 대안 모색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하철 9호선이 원래는 2007년도에 완성을 하기로 그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부 지원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008년도로 공개가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뭐 2009년도로 공개가 또 넘어가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나오는데 그거는 뭐 아마 2008년도에 마무리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그 간담회 속상에서도 시장님하고 또 예산 담당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예. 그 부분을 내 임기 교통위원장 임기 중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에 지금 노약자에게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2005년도 기준 한 1,500억이 부담이 됩니다. 근데 50%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네. 50% 정도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전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대 지하철이 연간 적자가 엄청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요 적자의 3분의 1이 무임승차 요금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중앙정부랑 싸우셔야 할 일이 많네요. 자, 오늘 이한기 교통위원장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 시민들께서 우리 교통에 대해 하시는 말씀 잠깐 들어보고 토론 계속 이어갑니다.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차난이 해결되려면 좀 주차장 확보도 시급하지만 주차비를 좀 내려서 그 불법 주차가 없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에서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과속 방지턱이나 아니면 안전 표시판을 이제 늘려줘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를 다니는데 대중교통이 좀 새벽이나 좀 밤늦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버스비보다 지하철비가 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지하철 이번에 또 인상된다고 하고. 교통비도 오른다고 하고 그래서 교통비도 좀 어떻게 줄여서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서울 터미널에 그 보면 버스 정류장 보면은 이제 뭐 버스 승차장이 아닌 곳은 안 세워준다고 하는데요. 그 동서울 터미널 보면은 그 버스 노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스 정류장이 아닌 거 막 위험하게 막 중앙선 차도 당기는 데 세워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개선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버스 노선을 좀 이렇게 줄여줘가지고 버스들이 원활하게 그 버스 정류장에 제대로 세워주고 손님들도 안전하게 승하차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 다 불만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차환경 문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불편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보니까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직접 청원도 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까? 있죠. 어떤 것들을 좀 소개하실 수 예를 있을까요? 든다고 하면은 그 홈페이지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불법 주차 스티커 발부 문제라든지 견인 문제, 또 도시철도공사 그 청소년 용역, 그 용역상 교체 문제라든지
중앙차로 주행버스 운행 문제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어요. 6대위에서 그 견인 문제에 대해서는 5분 예고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조례안을 좀 개정하고자 하는 뜻을 의원들이 몇 분 가지고 계셨거든요. 예. 근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한 적이 있고요. 또 스티커 발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관계 공무원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시철도 용역관계는 그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그 도시철도를 통해서 중재해가지고 해결하도록 네. 지시한 바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중앙차로 서비스 관계 같은 경우는 좀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서 그 조사라든지 이런 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아마 일부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서비스 조사 및 그 우리 의원들이 직접 네. 그 버스 회사를 좀 방문해서 예. 서비스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해요. 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시민들이 청원을 하면은 그거 그냥 흘리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시는군요.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예, 예, 예. 네. 그럼 우리 시민들 앞으로 청원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챙기시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견인 문제 말이에요. 예. 5분 예고제는 그러면 조례를 만들려다가 이제 완전히 포기된 겁니까?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요. 서울시가 견인 지역을 설정을 해놨어요. 예, 예. 설정을 해놨는데 설정은 해놓은 데에 차를 주정차하는 자체가 불법이죠. 불법이면서도 잘못된 거죠. 네. 거기 보면 써 붙여놨습니다. 견인 대상 견인 지역 대상 지역이라고. 근데 거기다 차를 주정차 해놨는데 또 5분 예고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써 붙여는 의의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견인 대상 지역이라고 표시된 지역에 주정차는 자체가 잘못된 건데 거기다 또 조례를 개정해서 5분 예고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정책이 별 의의가 없는 거 아니냐 해서 그걸 유보시켰습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경인 당해가면 제일 기분 나빠서 물론이죠. 그런 청원을 많이 하지만 단호할 땐 단호해야 한다. 그러면요. 그런 그런데 말씀이시네요. 이게 견인이라든지 주정차 단속이라는 거는 도심권 내에 그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시안을 하는 건데 예.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조사위원들을 그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시행하는 건데 이걸 또 어느 한쪽에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예, 예. 그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정책이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죠. 네. 네. 이제 마무리 말씀입니다. 예. 우리 서울 시민들께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뭐 당부하실 점, 또 부탁하실 점 한 말씀 듣도록 하죠. 서울시에서도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의 협조가 없다면 본래의 목적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이 시민들 앞에 한 약속 전부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난 2004년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이 버스를 타고도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아직은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꼭 실천에 옮겨지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얘기 나왔습니다만 택시 업계의 문제, 또 지하철 부채 문제 아주 굵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들이 조금씩이라도 풀려나가는 그런 사면이 되길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